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크게 성공을 하고 또 매일같이 기분 좋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요, 그 해답이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어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어휘는요, 실제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혹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인생을 보는 방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조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언어들, 이건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언어를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긍정적인 어휘나 이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어휘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말투로 새로운 성공 인생을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TN 생생정보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겨울이 오는 15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 석가리듬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요, 인생 4계절 10년주기 석가리듬 10번째 시간으로 36개 줄행랑과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석가리듬의 가을,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많은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겨울, 석가리듬의 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겨울이 오는 징조. 네. 이렇게 물러날 때지 말하자면은 이제 겨울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오늘도 약간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안 될 때와 아니면 잘 될 때가 있고. 네. 또 물러날 때가 있는데 한 발 먼저 물러나느냐, 한 발 늦게 물러나느냐. 우리가 보면 TV나 이런 곳, 이렇게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쟁정을 하다가 투쟁을 하다가 딱 지고 나면은 갑자기 병원 휠체어 의자 병원 의자가 나타납니다. 드라마를 보든 옛날에 아니면 현재 상황을 뉴스를 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검찰에 불려가고 하다 보면 항상 병원 의자를 딱 지고 휠체어 타고 나타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썼다, 그냥 아픈 몸을 핑계댔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보면 정말입니다. 기운이 약해지면은 몸도 약해지고 그 있던 자리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들은, 동양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미련이 남은 것 같아도 세상은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즉, 적당할 때 되면, 이제 때가 아니구나 하고 한 번 물러나는데, 기운은 이미 기울었는데, 쉽게 말해서 태양은 이미 기울은 겁니다. 네. 기울었는데 그 저녁록을 반짝하는 걸 보고, 이게 앞으로도 내가 계속 기운이 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다 결국에는 전쟁에서도 지고, 그리고 정치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병도 얻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물러날 때를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것, 30에 36가지, 36개, 36개 주랭랑 많이 들어보셨죠? 36개 주랭랑이 원래 36개 주랭랑이 아니라 그 36개 주의상이라는 어떤 단군 36개 어떤 병법입니다. 말하자면. 병법의 가장 마지막 병법. 정말로. 전쟁을 하다 안 될 때는 물러난다. 이런 병법 중에 한 병법입니다. 그래서 이 병법과 흔히 얘기하는 토사구팽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까? 일단 다 이용해 먹고 막판에 팽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사성어를 통해서 이제 물러날 때 나는 방법. 우리가 오늘 석가리듬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좀 하면서 잠깐 쉬어가면서 옛날 고사도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물러나는 동양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도 옛날 고사, 어떤 훌륭한 사람들 고사, 혹은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그 손자병법이라고 정말로 그 모든 병법수의 가장 교과서가 됩니다. 이 손자병법의 저자가 손무라는 사람이죠. 손무. 그 손무하고 오자서, 이 둘은 상당히 오왕 합렬을 도와서 이 작은 오나라를
최고의 중국의 패권 국가를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또 한신과 장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물러날지 때 적절하게 물러나는 사람들의 결말과 물러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때를 놓친 사람의 결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단공의 36개라는 말인데 여기서 36개 뭐 주랭랑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이건 사실은 단공의 36개란 계책 병법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이 주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이게 처음에 뭐냐? 제1계는 만천과해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은 약간 고사성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좀 인문학적 소양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자, 1계, 2계에서 36계까지 있는데요. 1계, 2계 우리가 항상 뭐든지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시작 정도를 알고 1계가 만천과해 이렇게 보면은 한문만 가지고 본다면은 그 하늘을 속여서 기만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바다를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뜻일까? 어려운 얘기 아니고 다에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당태종함 알죠?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를 막 침범했죠. 네. 그때 장수가 누굽니까? 서린기하고 둘이 막 침범합니다. 이 당태종이 대륙에만 살다 보니까 배 타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풍랑도 무서워하고 딱 고구려 오다 보니까 우리 서해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 이게 도저히 못 건너겠다. 이래서 이제 서린이 무섭다. 물이 너무 무섭다. 이러니까 서린기가 고민하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 큰 배를 여러 개 엮어놓고서 천막을 딱 치고 거기다 막 흙도 갖다 깔아놓고 해서 딱 보기에 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그래 놓고 앉아서 술 한잔 합시다. 술 놓고서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 눈에 보이는 건 바다는 하나도 안 보이고 네. 오직 그냥 천막하고 그냥 풍만하고 그다음에 막 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바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네네. 배를 이제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2계까지 합시다. 많이는 필요 없고 이것도 위구조라고 해서 이거 뭡니까? 이건 위나라를 둘러싸서 조나라를 구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바로 이거 아까 손무의 그 후손인 손빈하고 방연이라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고사가 있지만 네네. 그냥 일단 쉽게 얘기해서 위나라가 지금 조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네. 한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이제 공격받는 나라에서 구원을 청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할 것이 해서 공격한 위나라 딱 싸우러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이제 위의 수도는 자 위는 전쟁하기 위해서 큰 장수들 아주 훌륭한 장수 내지는 정말 쓸만한 병들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네. 그 한양 수도에는 약한 군들만 남아있다. 수도를 쳐라. 그래서 위나라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즉 위나라의 수도를 포위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밖에 싸우던 장수들이 그 조나라하고 싸우다가 조나라를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위나라를 약한 부분을 쳐서 적을 분산시킨다는 건데 위나라 수도를 포위해서 공격해서 조나라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35개 연안계는 뭡니까? 적벽대전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거. 배를 백길에 묶어서 쭉 묶여놓고서 묶게 만들어 놓고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 만천과해하고 연안계하고 좀 어찌 보면은 이 36개 중에서 1계부터 35계까지가 전쟁, 싸워서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면은 36계는 이제 35개 사실은 끝난 겁니다. 네. 36계는 뭐냐? 일단 힘으로 안 될 때 싸워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한다? 일때는 도망가라.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략적인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때가 아닌데 그 병들들 데리고 전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재기불능이 됐을지 몰라요. 네. 어떡합니까? 남아있는 군주들을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을 때는 그 군들들을 억지로 소명할 게 아니라 적당할 때 뒤로 물러나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인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연안계 자체도 그런 거죠. 마치 배를 묶어놓고 그쪽 뭡니까? 배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이 고민하고 멀미를 할 때 이렇게 그 유명한 방통이 머리를 네.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를 쫙 묶어놓으면은 그 흔들리지 않고 육지 같아서 전쟁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제 화공을 써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기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36개 주의상 이게 뭡니까? 달아나는 게 상책이다. 네. 달아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바뀌어서 이제 주랭랑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36개 주랭랑 그러니까 마지막 병법 마지막은 안 되면 도망가라. 그래서 이것이. 36개 주랭랑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주랭랑의 주의상이 바뀌어서 주랭랑입니다. 이건 뭐냐?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정말 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은 물러나는 것도 큰 병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라는 거죠. 바로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손무하고 오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정말 유명합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단한 그 어떤 명서에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적입니다. 그러한 병법입니다. 원래 보면은 그 강태공이라고 하시죠? 네. 강태공이라서 육두삼약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강태공이 바로 주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만든 가장 그 개국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제나라의 이제 제후가 되죠, 나중에. 바로 이 손무도 제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그러한 그 병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거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손무가 이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바로 오나라 왕을 도와서 오왕 함노를 도와가지고 바로 오자사랑 같이 그때 그렇게 강했던 초나라를 치고 진나라, 제나라를 다 물리치면서 결국에는 그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패왕이 되죠. 네. 패왕은 뭐냐? 맹주의 휘맹이라서 전체 맹에서 맹주라고 해서 그 국가의 가장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국가의 우두머리.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손무입니다. 그러니까 전 그렇게 강했던 초나라부터 모든 국가를 다 제압시켜 놓고 나서 손무는 어떻게 했냐. 손무하고 오자서 둘이 네. 바로 오왕 함노를 도와서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무는 뭐라 했냐면은 이제 달도 참은 기우는 법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여름, 가을이 오고 나면 겨울이 온다. 바로 석가리등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제까지 잘 나갔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울 때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 오자서 너무 늦게 물러나면 우리가 문제를 오히려 흉한 꼴을 보게 되니까 나랑 같이 물러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오자서는 어떡합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네.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났고 손무는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서 조용히 삽니다. 근데 오자서는 자, 아직 내가 할 일이 많다 싶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함노의 아들, 네. 부차에게 그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어허. 나중에 자살 죽임을 당하고도 모자라 서로 애매한 게 있다 보니까 나 죽은 시체도 말 가죽 부대 넣어가지고 뭐 던져버렸다는 거 하면서 상당히 흉한 꼴을 당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똑같은 일을 이뤄놓고 나서 한 사람은 이제 그 공을 끝까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려고 합니다. 네. 직장도 그런 예가 잘 많습니다. 보면은 석가리즘의 여름과 가을을 만나면서 그 직장에서 잘 나가고 큰일을 합니다. 보통은. 왜? 사실은 그분이 똑똑해서 큰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그 때가 맞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지혜가 나에게 왜 나왔을까? 이것이 사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는 기대 이상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그런 능력이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스스로 때라도 물러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회가 크니까 이제는 내가 좀 실수해도 받아줘야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내가 키운 회사인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 안 좋을 거를 당하는 그렇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 이게 바로 그런 저기들이 하나죠. 자, 여기 또 중요한 그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 유명한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야, 사냥개가 토끼를 쫓고 있죠? 네. 예, 사냥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 사냥할 때 활로도 하지만 이렇게 사냥개를 통해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냥개는 이렇게 체격을 봐서는 개라기보다는 무슨 호랑이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워낙 등치가 크네요. 자, 토끼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자, 한시 이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긴 거기 일화가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네. 토사구팽. 근데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토사구팽의 원래 유래는 교토사 주구팽이라고 합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까 달리는 개가 삶아 죽는다. 삶아 죽힌다. 그 얘기는 뭐냐. 토끼를 잡을 때는 토끼몰이를 하고 토끼가 있을 때까지는 사냥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토끼몰이가 끝나서 토끼가 다 죽었어. 사냥개가 필요 없죠. 네. 그럼 사냥개 먹여 살릴까 사냥개도 구워서 보신탕으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사냥개의 효용들은 언제까지냐? 토끼가 달리고 있을 때, 토끼가 있을 때만. 네네. 바로 이거에 대한 유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이 끝나고 나면은 필요 없으면 볼 일이 끝나고 나면은 잡아먹거나 배신한다. 그래서 네. 어떤 항상 그 큰 역사를 이룰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쫓아가다가
다 쓰임이 끝나고 이렇게 팽당했을 때, 팽이라고 하죠. 네. 바로 여기서 일하니까 팽당했다고 얘기하면 배신당했다고도 얘기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바로 한신과 장량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또 그 성인들의 그 고사가 있죠. 한신 장량은 누굽니까? 우리 중국이 지금의 틀을 갖춘 것, 물론 진시황이 통일을 했지만 진시황이 폭정에 의해서 진시황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다시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그 한나라를 틀로 해서 지금의 중국의 분량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고조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굽니까? 초패왕 항우하고 유방하고 서로 이렇게 실택합니다. 처음엔 누가 유리했습니까? 항우가 100번 유리했습니다. 네. 항상 그 유방은 몰려다니고 그럽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바로 유방의 그 가장 훌륭한 지략가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장자방이라고 하죠. 바로 장량입니다. 네, 장자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 장자방이야. 네네. 이런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장량이 그렇게 기가 막힌 책산 겁니다. 바로 모든 아이디어도 기가 막혀가지고 옛날 제갈량이나 장량 같은 분 같이 비교할 정도입니다. 네. 제갈량은 조금 젊은 나이에 조금 이렇게 좀 일찍 객사를 했고요. 장량은 마지막까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지금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 장가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가게가 장량이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뭐 이렇게 유래도 말도 설도 네. 있습니다. 어쨌든 장량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고조 유방을 도왔던 세 명의 참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하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한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중에서 장량과 한신이 가장 유명하고 대비가 됩니다. 장량은 지략가고 그다음 한신은 뭐냐? 장군으로죠. 한신은 원래 좀 생긴 게 이렇게 약간 곱상해가지고 사내 같지도 않고 계집 같기도 하고 이런 개념인 네. 겁니다. 원래 한신도 그 유방의 그 밑에 군사였습니다. 근데 유방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장량이 그 사람 똑똑한 걸 알아가지고 저기 한고조한테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한고조 유방의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 다다익선이 뭐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 다다익선도 말하자면 한신하고 유래가 있는 겁니다. 네. 한신 장군이 워낙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방이 이제 그 주군이고 자기가 장수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똑똑하니까 자 장군 저기 한신 장군 폐하. 네. 내가 과연 나도 병사를 거느린다면 한 10만 명 정도나 한 100만 명 정도 내가 거느릴 수 있을까 하니까 이거 한구대로입니다. 저기 한신 장군이 전화는 100만 명 못 거느립니다. 그럼 한 10만 명 정도 했더니 10만 명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참 나쁘잖아. 네. 그럼 어느 정도 하니까 10,000명 정도 병사는 거느릴 수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군은 어느 정도의 병사를 정도 거느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좀 나쁘죠? 네. 이게 뭐냐? 한신 장군의 그때 웅지나 포부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황제가 기분 나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장군이 내 부하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는 병사를 거느리는 장수지만 지금 왕께서는 장수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우리 같은 장수를 거느리기 때문에 바로 군주가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어줬다는 이해가 있는데 여기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관해서 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하게 한신 장군이 없었으면 지금 유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항우를 사면초가라는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항우를 물리쳐서 죽게 만듭니다. 항우를 죽게 만들고 나서 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자 유방이 볼 때 자 그 정도까지 가장 큰 사람이 이제 제 나라의 왕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냈다가 나중에 초나라의 왕으로 바꿔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사람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워낙 한신이 유명하니까 밑에 작은 사람들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때 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천하를 3분으로 나눠서 제호를 하자. 근데 워낙 그 유방이 잘해줬던 게 있어가지고 배신을 못하겠다 이런 과제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유방은 이제 머리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살짝 불러다가 잡아서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신을 불러다가 갑자기 네가 모반했다 해가지고 잡아서 수박쳐서 한직으로 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죽여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럽니다. 교활한 교토사 주급행, 교활한 토끼가 주군이 달리는 사냥개도 잡혀 죽는구나 하면서 바로 배신감을 당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고사가 생긴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장량은 아까처럼 어떻게 하냐? 장량은 딱 이루고 나서 끝까지 거기 있던 게 아닙니다. 적당할 때가 돼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장량은 그냥 신선이 됐다 소리가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영화를 좀 더 누리지 못했을지 몰라요. 네. 그런데 오히려 깔끔하게 물러가서 좋은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시는 그 물러나질 못하고 마지막까지 미련을 가져서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법 썼던가 그걸 못해서 결국에는 잡혀 죽습니다. 네.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자신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선의 그 창업공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네. 이방원에게도 2명 있어요. 그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숙범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다 개국공신인데 나머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개국공신이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하륜은 물러나진 않았지만 거의 물러나는 것처럼 적절히 처신을 잘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누렸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바로 석가리즘의 가을, 우리가 벌써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네. 물러날 때 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뭔가 애매한 분위기와 조짐이 온다라면은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큰 역할하고 잘 나갔더라도 이제는 서서히 물러나면서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걸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폭넓게 들어가면서 석가리듬 가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석가리듬의 가을 하면 바로 다음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36개의 줄행랑과 토사구팽 등의 고사를 통해서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가리듬,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